제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됐던 당시 15세 폴란드 소녀의 사진이 컬러로 복원됐습니다. 15살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후 수용소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공개되면서 아우슈비츠 10대 희생자를 대표하는 인물로 기록되는데, 이 소녀는 2차 대전 중 강제 수용소이자 집단 학살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서 희생된 수많은 희생자 중 한 명이었죠. 1939년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 후 나치가 가장 먼저 하려 했던 것은 폴란드 지식인 제거였습니다. 폴란드를 더욱 쉽게 관리하려면 이들을 제거해야 했고, 그렇게 폴란드 정치범을 수용할 목적으로 강제노동 수용소를 만들게 됩니다. 수용소 정문으로 들어서면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글귀가 걸려져 있지만, 자유는 노동이 아닌 죽음으로서 얻어졌죠. 노동수용소로 만들어진 이곳이 무작위 처형과 대규모 학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옥의 터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1941년 6월 2차 대전이 벌어진 후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는 일명 바르바로사 작전이 실행되고, 무섭게 밀고 나간 독일은 엄청난 소련 포로들을 잡아버립니다. 이들 중 일부는 역시 아우슈비츠로 보내지는데,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금세 좁은 공간은 포로들로 가득 차버렸고, 결국 더욱더 밀려오는 포로를 강제로 집어넣기 위해선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대량 학살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약 1000명의 소련군과 폴란드인을 숨 쉴 수 없을 만큼 좁은 지하에 가둬놓고 치클론 B를 그들에게 던집니다. 치클론 B는 독일의 과학자들이 마국간 같은 곳에 살충제와 쥐를 잡기 위한 구서제로 사용됐었는데, 청산가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이 먹던 만지던 흡수만 된다면 생명에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보통 이 깡통 하나에 약 1kg의 약물이 액화 상태로 되어 있었으며, 단 한 개의 치클론으로 400명을 질식사시킬 만큼 위력이 엄청났죠. 나치는 이것을 사람에게 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수용소 포로들에게 실험해보는 미친 짓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치클론 B를 개발한 사람 중 한 명이 유대인이었고, 자기가 만든 가스로 자기 민족이 피를 보게 되었죠. 이 가스가 사람들에게 던져져 수년간 겪은 고통은 벽에 선명하게 남은 손톱 자국으로 보여줍니다. 수용소의 통제와 수감자 학살 임무는 전원 독일인으로 구성된 SS 대원이었습니다. 수용소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독일 혈통의 8,000여 명의 SS 대원 및 감시 요원이 아우슈비츠에 상주했습니다. 수감자들은 보조시설들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철저히 단절되고 외부인과의 접촉도 금지됩니다. 전쟁이 더욱 커질수록 이제 더 많은 포로들을 몰아넣을 만한 수용소가 필요했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2km 떨어진 곳에 제2의 수용소를 건설합니다. 예측 가능하겠지만 이 건설 공사에 필요한 인력은 모두 소련군 포로 혹은 폴란드인이었고, 이들은 고문과 노동으로 몸은 너무 지쳐있는 상태에서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굶어 죽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제2의 수용소인 비르케나우를 짓는 불과 1년 동안 9,000명에 달하는 포로들이 사망하였죠. 참고로 이들에게 주어지는 식사 메뉴는 빵과 스프가 대부분이었는데, 당시 나치 독일의 군수 사정이 열악했기 때문에 빵 같은 경우는 톱밥을 같이 넣어 양을 더욱 불렸습니다. 스프 같은 경우도 상한 찌꺼기와 물을 이용해 끓였기 때문에 그 맛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역했고, 건강에도 치명적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달을 못 버텼습니다. 노동자들에게는 매주 3개비의 담배가 지급됐는데, 사람들은 허기를 달래기 위해 담배들을 모아 빵과 바꿔 먹으며 화폐처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장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자진 입소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바로 폴란드 장교 비톨트 필레츠키였습니다. 당시 폴란드가 독일에 점령되자 그는 비밀리에 독일에 대항할 지하 조직을 만들고 있었으며, 이 수용소의 사람들에게도 첩보 활동을 하기 위해 신분을 위장하여 수용소로 직접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용소의 존재만 알고 있었지, 나치 독일이 꽁꽁 숨겼기 때문에 내부에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하긴 들어간 사람은 있어도 정상적으로 수용소로 나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필레츠키는 강제 노역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도 지하 조직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 자행된 일들과 학살의 규모 등 이곳의 실상을 폴란드와 영국 정부에 몰래 알려 라디오로 방송되게끔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게슈타포라고 불리는 당시 독일의 비밀 경찰이 이곳에 분명 첩자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자 필레츠키는 아우슈비츠를 탈출할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1943년 4월 26일 다른 저항 조직원 둘과 함께 아우슈비츠 탈출에 성공하죠. 필레츠키의 탈출 이유를 설명하기 앞서 당시 폴란드 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침공으로 인해 폴란드의 패망이 확실해지자 폴란드의 정치가 부아디스와프 라츠키에비치가 프랑스 파리에서 새로운 폴란드 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합니다. 자국 영토 내에서는 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타국의 영토에 망명하여 정부를 세운 것이죠.
망명 정부는 다음 해에 프랑스에서 영국 런던으로 청사를 옮깁니다. 폴란드 망명 정부의 목표는 단 하나, 나치 독일을 패퇴시킨 뒤 폴란드를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종전되자 라츠키에비치는 폴란드로 다시 귀국을 시도하였으나 소련의 최고 권력자 스탈린은 폴란드를 쉽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폴란드를 공산주의자와 소련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위성국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죠. 스탈린은 폴란드의 노동당을 앞세워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고자 했지만 이미 인민당과 농민당이 민심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총선에서는 무조건 패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스탈린은 각종 조작을 통해 80%의 득표율을 얻어내는 부정선거를 벌여 볼레스와프 비에루트가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합니다. 한마디로 영국 런던에는 폴란드 공화국이, 본토에는 폴란드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어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편 탈출한 필레츠키는 런던에 세워진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시를 받아 신분을 위장하고 폴란드 인민공화국이 세워진 본토에서 첩보 임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신분을 위장한 것이 폴란드 공산당에 의해 밝혀지게 되고 결국 체포되어 가진 고문을 받게 됩니다. 필레츠키는 안타깝게 스파 임무를 맡은 혐의와 암살 미수 혐의로 1948년 5월 25일에 사형당하고 맙니다. 사실 필레츠키 외에도 이곳을 탈출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아우슈비츠가 건설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첫 탈주자가 나오는데 수용소 역사상 100만 명이 넘는 수감자 중 수백 명의 죄수들이 탈주를 시도합니다. 그중 150명 정도가 탈주에 성공하고 대부분은 감시관을 죽이고 도주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하면 안네 일기로 유명한 안네 프랑크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히틀러의 유대인 박해가 극심해지자 유대인이었던 안네 가족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비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안네의 가족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물 뒤쪽 공간에 숨어 2년 동안 살게 되는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고 밝게 지내려는 안네는 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일기에 기록하며 자신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1944년 누군가의 제보로 나치 경찰들이 안네 가족의 은신처를 급습하여 이들을 수용소로 끌고 갑니다. 후에 아우슈비츠에서 베르겐-벨젠 수용소로 옮겨진 안네는 결국 장티푸스에 걸려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1944년 전세는 소련군이 독일을 밀고 있었으며 소련군이 수용소 인근까지 진격하자 독일군은 그들이 자행한 범죄의 흔적을 없애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문서들은 폐기 처분되었으며 수용소 시설들은 해체 소각 또는 폭파되었죠. 소련군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크라쿠프시를 점령하자 독일군은 도보 이동이 가능한 수감자들을 4일에 걸쳐 독일 제3국 방면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때까지 살아남은 재소자들은 그 추운 겨울에 도보로 이동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미 극도로 쇠약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사망했습니다. 1945년 초 소련군이 독일을 향한 마지막 대공세 비스와 오데르 대공세로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까지 함락하게 돼서야 이 수용소는 폐쇄 명령이 내려집니다. 재소자들을 모두 이동시킨 뒤 SS는 조직적으로 수용소의 시설을 파괴하려 했지만 이미 소련군이 너무 가까이 와 있었기 때문에 제3수용소와 비르케나우 수용소 건물만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고 비르케나우의 터 그리고 제1수용소인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그대로 남아 학살의 물증이 되어버리죠. 소련군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점령했을 때 수용소에는 단 7천여 명의 수감자들만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수용소 참상을 본 소련군들도 경악했습니다. 소련도 노동 수용소를 담당하던 굴라크가 있었지만 최소한의 노동력을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단순히 특정 민족을 전멸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죠. 수용소 해방과 전쟁 종결 수개월 후 수용소 생존자들은 아우슈비츠 희생자 추모의 의의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0만 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이곳은 현재 박물관으로 남게 됩니다.